네, 모두의 한자 김범석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이어서 소리 글자 비읍 부분을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글자 볼까요? 자, 복자가 있네요. 어,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행복할 때 이 글자를 쓰죠. 자, 이 복자는 옆에는 보일 시자죠. 보일 시자는 우리 부수 공부할 때 많이 다뤘던 그런 글자죠. 제탁, 즉 제사를 지내는 탁자다. 그래서 이 제탁에 흐르는 동물의 피, 제단에 바친 피를 뜻하는 그런 글자죠. 여기에 이 글자는 술병을 그린 글자예요. 술병. 그러니까 이제 어, 제사를 지낼 때 술 다 올리잖아요. 바로 그런 뜻의 글자죠. 즉 제탁과 술병이 합쳐진 글자. 이것이 복이다. 신에게 조상님들한테 술을 바치고 절을 하죠. 우리 후손들 잘 좀 보살펴 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복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복복자였습니다. 자, 이 복복자를 가지고서 또 우리 소리 글자가 어떻게 또 나오는지 좀 볼까요? 네, 폭이라는 글자가 나오네요. 또는 너비 폭 이렇게 있죠. 지금이야 뭐 술병이 워낙에 이제 뭐 모양새도 좋고 아주 디자인 해가지고서 잘 나와서 어떤 거는 술병 버리기가 아까울 정도로 아주 제품이 잘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술을 갖다가 다 마신 다음에 술병, 특히 양주병 같은 경우는 술병이 아주 예뻐가지고서 장식용으로 이렇게 보관했다가 그냥 뭐 쓸데없는 짓 한다 그래가지고서 그냥 핀잔 받고 그냥 또 내다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술병이 많이 발달됐죠. 하지만 예전에는 일단 술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그 따라 드리고 좀 남는 게 있으면은 덮어야 되잖아요. 덮으려면은 뭡니까? 어떤 헝겊이라든가 천으로 이렇게 이제 덮어야 되겠죠. 바로 이 수건 건자가 바로 술병을 덮는 그런 그 이 어떤 그 저기다 이렇게 헝겊이다, 수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그 술 주덩어리 위에 폭이 어느 정도 그 맞춰야 되겠죠. 그 덮는 거. 그래서 그걸 너비폭이라고 너비라는 거 아시죠? 평면이나 넓은 그런 그 물체 가로로 건너지르는 그런 이제 그 거리를 너비라고 그러죠. 그래서 너비폭. 그래서 강폭, 강의 너비죠. 강폭 또는 뭐 보폭, 걸음걸이, 그죠? 보폭을 좀 넓게 하라, 보폭을 짧게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 글자 쓰죠. 그래서 보폭, 걸을 보자죠. 보폭 이런 식으로 한자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가 나오네요. 아, 부자 너무 좋죠. 역시 경제적인 것이 이 받쳐져야지만이 인생을 살 때 상당히 한 반 정도를 먹고 들어가는 그게 현실이죠. 자, 부자부. 자, 부자부자는 뭐예요? 위에 집 면자가 있죠. 즉 집에 이 술병이 좀 많어. 그러면 틀림없이 이건 부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0-40년 전 얘기지만 제가 인제 그 아주 그 높은 분 임원 집에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오코일 아파트였어, 오코일. 지금도 거기 뭐 부자 아파트겠죠? 그 아파트에 인제 인사를 드려 갔는데 어유 그냥 그 거실에 딱 인제 손님들 왔다고 사모님께서 인제 술을 쭉 갖다 주시는데 술을 갖다 이렇게 무슨 그 도르래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술병이 상당히 많구나. 그거 보고서 이 부자라는 것이 뇌리에 팍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부자. 역시 부잣집에 가면은 아주 다양한 술이 많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그래서 부자일까요? 가멸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가멸다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인데 재산이 아주 넉넉하고 많다라는 뜻의 글자가 가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집에 술병이 많으니 이 집 주인은 부자라는 뜻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봅니다. 부자. 좋아요. 자, 버금 부자가 나오네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 부부부 이렇게 나오네요. 소리 글자가요. 자, 왼쪽은 술병이라고 그랬죠? 술병. 그리고 옆에는 칼도자가 나오죠.
자, 칼도자는 어떤 그 권력을 뜻하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재산이 많은 부자와 또 권력이 합쳐진 그런 글자가 바로 버금부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버금이라는 뜻이 뭐예요? 저는 버금부자 그래 가지고서 상당히 좀 오해를 상당히 잘못 알고 있었는데, 이 글자를 보고서 이제 '아, 내가 조금 잘못 알았구나.' 즉 버금부자는 첫째 다음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뭐 반장이 있으면 부반장이 있고 총리가 있으면 부총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즉 재산이 아주 많다 하더라도 권력 앞에서는 바로 두 번째다. 그런 뜻의 글자가 바로 버금부자죠. 이 친구는 뭐에 버금간다. 음? 정말 아주 뭐에 버금가는 실세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같은 저는 이제 선상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 두 번째라는 뜻이 더 명확한 그런 뜻이 바로 버금부자가 되겠습니다. 또 버금부자를 쓸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우리 약을 먹으면 뭐예요? 부작용이 생긴다. 뭐 이럴 때 부작용 할 때도 버금가는 작용.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한번 버금부까지 해서 복복자에 관련된 소리 글자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점복자가 나오네요. 자, 점이 무조건 뭐 황당무계하다 뭐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주역이라든가 이런 책을 쭉 보고 심도 있게 책을 읽다 보면은 이 점이라는 것이 상당히 오묘한 그런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해마다 뭐 신년이나 또는 또 연말에 점 같은 거 이렇게 그냥 재미삼아 보죠. 그냥 큰 돈 안 들어가기 때문에 뭐 타로 해가지고서 5,000원을 주고도 한번 제가 이렇게 그냥 재미삼아 본 적이 있지만은 그냥 별거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런 5,000원 주고 그런 점은 점괘가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정말 거액을 들여서 점을 보면은 점괘가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냥 느낌상. 그래서 점을 봐서 잘 맞추면은 그 점으로 해가지고서 큰 돈을 버는 그런 점수가들도 주위에 꽤 있잖아요. 실제로 그 점 보는 분들을 보면은 신통방통해요. 어떤 내 삶에 대해서 얘기도 안 했는데 정말 딱딱 이렇게 찍어대는 거 보면은 '야, 이 점 보는 사람들이 뭔가 좀 신통방통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실질적으로요. 바로 점복이옷이다. 자, 점복자는 간단하죠. 하나, 둘. 자, 요것도 우리 갑골문을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갑골문이 뭡니까? 어떤 이 거북이의 등, 배, 이걸 갖다가 불로 찢어 가지고서 짝짝 갈라진 그런 모습을 그린 글자가 상형문자죠. 바로 이 점복자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이 거북이의 이 뱃살을 갖다가 이렇게 불로 찢어 가지고 짝짝 갈라진 틈을 보고서 다음 주에는 전쟁이 일어난다. 비가 온다. 뭐 임금이 뭐 말에서 떨어질 불길한 기후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조짐을 보이는 그렇게 사용을 했죠. 갑골문. 바로 한자의 바로 첫 단계가 바로 갑골문이죠. 바로 점복자로 시작됐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에는 거북이의 배딱지를 갖다가 불에 구워서 점을 쳤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자, 이 점복자 가지고서 한번 또 어떤 글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다를 부자가 나오네요. 자, 우리 뭐 어디에 부임했다 이런 말 들어보시죠? 현지에 부임했다. 이번에 새로 사장님이 부임하셨다. 자, 왼쪽은 뭐예요? 이건 이제 달릴 주자죠. 달릴 주자. 이건 위에는 흑도자가 아니라 이건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고 밑에는 발족자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어떤 사람이 점을 보러 어디에 왔다. 그런 뜻의 글자가 바로 뭐다? 다다를 붙자다. 즉 점 보러 왔다. 그런 뜻이에요. 쓰임새는 부임 정도 하면 되겠네요. 자, 아래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시박 또는 소박할 박자가 나오죠. 우리나라의 성씨 중에서 가장 많은 성씨 중에 빅3가 박씨인가요? 김이박,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박씨가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씨죠. 자, 여기서 이 성시박은 나무 목자에다가 점복자니까 복은
소리 역할, 소리부 역할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 나무 목자가 있기 때문에 이 뜻은, 원래의 뜻은 통나무라는 뜻이에요. 통나무. 통나무 아시죠? 그래서 나무 목자에 이게 이제 통나무 박자라는 글자인데, 이것의 약자가 바로 이 성시박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박할 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통나무 박자의 약자로 쓰였지만 이것이 통나무 박으로 그냥 계속 쓰이다 보니까 그냥 성시박으로 이렇게 더 쏠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통나무라는 건 뭡니까? 가공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박함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 소박할 박자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박하다. 소박하다 할 때 소박은 뭘 쓰면 될까요? 요건 이제 휠 소자를 쓰면 되겠죠. 소박하다. 상당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이 소박한 그런 맛이 또 멋이 또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또 평범한 사람들이 또 그런 그런 로망이죠. 어떻게 보면 저도 소박하게 살고 싶은 그런 한 시민, 한 사람으로 그냥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다다를부 성시박 소박할 박자였습니다. 자, 또 다음 글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나왔네요. 자, 부고 부자가 나오네요. 이 글자 많이 보신 적 있죠? 말씀 원자 플러스 점 복자네요. 자, 점을 쳤는데 뭔가 안 좋은 거죠. 어떤 죽음을 뜻하는 걸 갖다가 말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점을 봤다. 근데 죽음이다. 하지만 알려야죠, 말로. 바로 그런 뜻이죠. 즉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그런 뜻, 바로 부고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이렇게 부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제 또는 부고 한글로도 많이 나오죠. 부고 해가지고 죽음을 알린다. 부고 부자. 자, 점칠복자는 요 정도로 이렇게 한번 또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이번에 무슨 글자가 나오나요? 자, 옛길 뭐 다시 갈 복, 뭐 다시 복,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요것은 요렇게 써도 돼요. 원래 요렇게 써도 되는데, 밑에는 천천히 걸을새, 즉 다리를 본따서 만드는 그런 상형 문자죠. 천천히 걸을새라고 우리 그 부수 공부할 때 또 여러 번 봤던 그런 글자죠. 자, 옛길 다시 갈 복, 돌아가다, 돌아오다, 또는 돌려보내다, 또는 되돌리다. 즉, 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천천히 걸을 새, 밑에는 여기서 어떤 발의 상형으로 이것이 그칠지자죠. 거꾸로 된 모습이 바로 천천히 걸을 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글자를 가지고서 한번 또 어떤 글자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회복할 복, 또는 다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앞전 네, 보시게 되면은 옛길 다시 갈 복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복자, 요걸 그러니까 다시라는 거, again, 요것이 이제 조금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라는 뜻이 또 나오잖아요. 그죠? 다시 회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요것은 이 글자 그대로, 요 글자는 그대로 있고, 이건 이제 자, 요것은 또 어떤 모습을 그린 글자냐면은 풀무를 그린 그런 글자로 보시면 돼요. 풀무가 뭐냐면은 바람 같은 거 이렇게 발로 이렇게 밟으면은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빵빵해지는 거죠. 배가 불룩불룩 나오는. 그리고 우리가 풀무라 그래요. 우리 가끔 이제 어떤 그 상가, 어떤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은 어떤 그 가게에서 뭐 오프닝 세레머니 하다 보면 막 그 바람이 날리면서 이렇게 막 봤죠. 이렇게 뭐 이렇게 고무로 만든 그런 거. 그러면 또 떨어지면은 발로 밟아가지고 또 바람 집어서 빵빵하게 만들고, 그걸 이제 풀무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바람을 일으키는 도구죠. 그러한 모습을 또 그린 글자가 또 회복할 복자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거를 척자가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뜻을, 옛길 다시 갈 복자를 갖다가 더 뜻을 강조해서 만든 글자가 회복할 복, 또는 다시 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자 가지고서 뭐 회복할 때 이 글자 쓰면 될 것 같고, 이제 부활, 이스터,
이제 부활이라는 거, 다시 태어나다. 부활. 그죠? 올해 부활은 언제인가요? 그리스도 쪽 그리스도께서 다시 태어났다. 4월 5일 날인가가 아마 부활절로 알고 있습니다. 부활절 그는 이 기독교 쪽에서는 큰 이 명절이죠. 유럽 같은 경우는 아마 부활절이 아마 공휴일로 돼 있을 거예요. 자, 회복할 복, 다시 부활이었습니다. 자, 아래 글자 볼까요? 자, 덮을부 또는 뭐 덮을복도 있고 또 엎어질 복, 이렇게 두 가지 뜻을 표시했죠. 자, 요것은 하나, 둘, 요렇게 하면 이제 덮을아라는 이제 부수 글자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요렇게 써도 무방하죠. 밑에는 다시 부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덮었다. 그런 뜻의 글자가 바로 덮을 복자죠. 그래서 그 원래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원 상태에서 이걸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 쓰죠. 복개. 복개가 뭡니까? 덮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서울의 그 명소인 그 청계천이 예전에는 뭐예요? 복개천이었죠. 그러니까 청계천이가 다 덮어버린 거야. 그러다가 이제 다 뜯어내 가지고서 그 흐르는 하천으로 다시 또 원형으로 이제 복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덮다라고 할 때는 복으로 읽지 않고 원래 부로 이렇게 읽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제 우리 용어를 쓸 때 덮을 부로 안 쓰고 그러니까 덮다라는 뜻의 한자로 읽을 때는 부로 읽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걸 무시하고 그냥 복으로 다 읽더라고요. 자, 하여튼 복개. 또 복, 얼굴 면적 뭐예요? 그럼 복면, 마스크죠. 마스크. 얼굴을 덮는다 할 때도 이 한자를 쓰면 되겠죠. 이 정도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복할 복, 다시부, 덮을부, 엎어질 복이었습니다. 자, 배복자가 나오네요. 아유, 요즘 제가 배가 많이 나가지고 복부비만, 그죠? 복부비만. 그래서 이 다시부자, 다시부자는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어떤 바람을 갖다가 집어넣는 풀무, 그런 기계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글자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배가 볼록 나오게 하게끔. 그래서 이게 이 글자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은 달월자가 아니라 사람의 몸, 신체를 뜻하는 달월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배복자다. 복부 비만. 요즘 현대인의 가장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현대 질병이죠. 복부 비만. 예전에는 복부 비만이 있을 수가 없었겠죠. 특히 뭐 1920년대부터 1945년, 50년 이때까지만 해도 먹을 게 없으니까 배가 부를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아주 사진 보면은 말이죠. 어린아이가, 물론 그 어린아이가 지금 뭐 할아버지가 됐겠지만 배가 볼록 나는 거 혹시 그 흑백 사진 본 거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른 게 아니라 못 먹어서 배가 부른 거예요. 복수가 차가지고. 그렇게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자,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겹칠복. 복수래, 복수. 복수. 단수, 복수할 때 겹칠복자. 자, 이것은 좌측에 옷 의자가 있죠. 그러니까 옷을 갖다가 겹쳐 입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겹칠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옷 위에 다시, 그러니까 다시 부자가 있는 거죠. 이것이 없는다. 겹칠복자 갖고 우리 쓸 수 있는 한자 복수 또는 뭐 복사, 복사 뜬다, 또는 복제한다 할 때 이 한자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배복자, 겹칠복자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자가 남았네요. 자, 향기복자가 나오네요. 글자 그대로 왼쪽은 향기 향자죠. 벼화자 플러스 나질자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 시골에 가게 되면은 그 한창 농사 칠 때 보면 이제 그 시골 가면은 이제 논에 거름 주죠. 거름 주면은 이제 그 인분 냄새가 아주 지독하죠. 하지만 농부들한테는 뭡니까? 그 인분 냄새가 아주 향기롭다. 그런 뜻의 글자죠. 여기에 다시 붙자. 이 소리 역할 하는 거죠, 이건 당연히. 그래서 어떤 그 이 꽃이 향기를 갖다가 배가 볼록할 정도로, 그죠? 아주 그냥 그 이 품고 있다가 내뿜는다 향기를.
그러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 향기복자는 그 쓰임새는 별로 없고 어떤 이름, 사람 이름을 지을 때 인명 한자로도 많이 쓰이는 글자가 이제 향기복자죠. 이 복자 가지고서 쓴 그 사람 이름, 혹시 이원복이라고 만화 이렇게 뭐 세계 이렇게 그 만화 그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자, 향기복자였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소리 글자, 복복자부터 해서 전복자, 그리고 이제 옛길 다시 갈 복 해가지고서 세 가지 패턴을 해가지고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모두의 한자 김범석이었습니다.